교재 434페이지입니다. 레슨 두 번째로 로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로고를 활용한 깔끔한 명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명암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인쇄물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인쇄물이거든요. 디자인 인쇄물. 물론 명암보다 작은 거 많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인쇄물 중에서는 명암이 제일 작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명암 만들 때만큼은 작업선, 재단선 요런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한 번씩 만들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파일 오픈을 통해서 명암 가이드 AI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예제 파일 열어보면 제가 미리 이렇게 이 재단선, 작업선 이게 다 만들어 둔 게 있어요. 다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영역이랑 가이드 영역을 따로 분리를 해뒀습니다. 요렇게 지금 보시면 봐봐요. 디자인 영역 눈을 껐다 켰다 해볼게요. 껐다 켰다 해보면 지금 어쨌든 제가 배경을 미리 넣어놨는데 요 디자인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명암하고 디자인할 때 여기 안에다가 다 넣어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 영역 껐다 켰다 하면 요런 식으로 요 라인부터 시작해서 요 가이드 같은 글자 같은 것들이 다 지워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내가 만들 명암의 사이즈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흔히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가 가로 90mm에 세로 50mm입니다. 9050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86mm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지갑에 안 들어가요. 가로 90mm가. 그 주민등록증 사이즈가 86mm랑 거의 일치하거든요. 요걸로 재단해버리면. 근데 요즘 옛날 지갑에는 90mm 재단 명암도 들어가는데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갑에는 90mm 명암 넣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막 끝에 막 접어야 돼요. 아니면 지폐 넣는데 넣어야 되거나. 그래서 저는 비규격 재단으로 많이 씁니다. 요걸로 저는.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다 했으면 작업선, 재단선 개념이 필요한데요. 그쵸. 90으로 하면 구겨지죠. 그래서 이게 온라인 인쇄소도 그렇고 90mm 재단을 안 해주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게 종이를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단위를 수입해오는 종이의 길이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90mm로 잘랐을 때랑 86mm로 잘랐을 때 짜투리를 버려야 되는 게 이 86mm로 하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쇄소 입장에 손해니까 90mm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잘 찾아보면 86mm 인쇄 주는 것도 많습니다. 자, 아무튼 말이 자꾸 샜는데 이 빨간색 말고 요 파란색의 재단선 있죠. 말 그대로 재단, 잘리는 선입니다. 이 재단선은 항상 내가 실제로 실측했던 사이즈대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 가이드라인 잡아보면 정확하게 86mm, 그 다음에 세로 50mm죠. 그쵸? 요 86, 50.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라인을 딱 잡아봤더니 88에 52mm죠. 보통 왼쪽, 오른쪽 1mm씩, 위아래 1mm씩 더해서 재단선에서 플러스 2mm를 더한 게 작업선이에요. 작업선. 근데 이 작업선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어찌됐건 기계가 인쇄를 하잖아요. 기계가 인쇄를 하는데 자, 만약에 자, 제가 여기 뭔가 이 주황색 배경을 써볼게요. 주황색 배경을 썼는데 자, 정확하게 잘리는 요 파란색 라인까지 딱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배경을. 그리고 이걸 인쇄소에 넘겼어요.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했더니 오차값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실수로 1mm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mm 밀려버리면 요 파란색 라인 따라서 칼선 지나가서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흰색 라인이 생겨버리잖아요. 원래 종이의 색깔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1mm 밀렸을 때도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 작업선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경 같은 것들은 작업선 밖까지 다 이렇게 넘겨놔야 돼요. 이렇게 작업선 밖까지. 그래서 재단선은 실제로 재단하는 사이즈고 작업선은 재단선에 플러스 2mm씩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1mm 오차값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오차값이 생기더라도 어쨌건 잘려지는 라인 안에는 지금 요 주황색 바탕이 문제없이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암처럼 작은 사이즈의 인쇄물을 만들 때는 작업선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나중에 막 이렇게 배경 뜬금없이 막 이상한 라인 한 개 생겨버리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따가 또 다음 레슨에 해볼 건데 뭐 현수막을 만든다거나 X 배너를 만든다거나 미터 단위로 넘어가는 것들은 재단선 작업선을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3m짜리 현수막을 만들잖아요. 근데 오차값이 아무리 많아봤자 2mm거든요. 3m짜리 현수막에서 2mm 왼쪽으로 밀린다 한들 티가 안 나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큰 실측되는 인쇄물들은 재단선 작업선 개념을 딱히 만들진 않는데 요렇게 작은 명암, 특히 명암은 무조건 이 작업선 개념을 만들어서 인쇄 파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요 파일을 요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볼게요. 제가 방금 만들었던 걸 꺼버렸구나. 로고 파일 완성본이 어디 있지? 디리디리디리디리. 요 완성 로고 파일 여기 있네. 요거 쓸게요. 자, 로고를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당연히 가지고 와야겠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 파일 열어보면 가이드 파일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을 겁니다. 요 상태에서 요 가이드 파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 뭐 경고창이 떠요. 이 뭐냐면 너 지금 잠겨있는 레이어에 가지고 온다는데 여기 가지고 와?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가이드는 따로 분리시켜 놨으니까 디자인 영역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에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나중에 요 디자인 영역 눈 껐다 켰다 하면 요렇게 요 디자인만 통째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두고 가이드라인 미리 만들어 뒀어요. 컨트롤 세미콜론 키 누르면 가이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 어디 있지? 436페이지입니다. 앞면에다가 이걸 넣어볼게요. 일단 앞면의 색깔은 제가 뭘로 할 거냐면 책에서는 스텝 네 번째예요. 5, 7, 10으로 했네요. 5, 7, 10, 0 이렇게 살짝 미색 느낌 돌게끔 이렇게 해뒀어요. 하고 요거 이제 배경은 더 이상 건드릴 거 없으니까 락 걸어 버리겠습니다. 이제 요 친구를 아이고 그룹 시켜놓고 요 친구를 가운데 딱 가지고 올게요.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Alt Shift 키 눌러서 적당히 크기를 줄여줄게요. 이렇게 명암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이렇게 계속 크게 확대해 놓고 작업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절대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이 가려져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왼쪽 밑에 보면 그 몇 퍼센트를 보고 있는지 보기 배율이 나오잖아요. 컨트롤 1번 누르면 100% 액추얼 사이즈 뷰로 볼 수 있거든요. 실제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 이 86mm, 50mm가 똑같아요. 여기 지금 제 모니터에다가 자를 딱 대면 똑같은 크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명암이랑 모니터 거리를 명암 본다 생각하고 적당히 간격 두고 떨어져서 봐야 돼요. 명암 볼 때 막 이 거리에서 보진 않잖아요. 그쵸?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볼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명암 본다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 적당하고 뭐 글자도 잘 보이고 이 정도면 딱 맞겠네 싶으면 크기가 그냥 적당한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 크기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바탕 뒷면을 작업해 볼게요. 참고로 앞면 뒷면 개념이 없어요. 이 앞면 내용이 뒷면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앞뒷면 뒤집을 거니까. 자, 이제 이 친구 색깔은 이 주황색을 추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락을 걸어 버릴게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글자 같은 걸 넣을 건데요. 요거 내가 어디 정리를 해뒀는데 438페이지에 보면 여기 우디 특강 해가지고 명암 디자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자 크기라고 해가지고 보통 직책 있죠. 뭐 예를 들면 대표, 과장, 뭐 매니저 요런 직책 같은 것들은 6포인트를 많이 씁니다. 이 6포인트라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뭐 정석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많이 쓴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직책은 6포인트를 많이 쓰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포인트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뭐 메일 주소 이런 것들 있죠. 요런 본문 같은 것들은 8포인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8포인트. 참고로 6포인트보다도 더 밑으로 가도 출력은 되는데 간혹 가다가 너무 글꼴이 얇은 글자를 써버리면 이게 인쇄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라인이 너무 얇으면. 그렇기 때문에 6포인트 이하로는 잘 안 씁니다. 아무리 작아도 6포인트까지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글꼴은 제가 아마 나눔 스퀘어 썼을 거예요. 나눔 스퀘어 해가지고 자, 일단은 이름부터 써볼게요. 서우디 이렇게 써주고
색깔은 요 바탕에 있는 요 앞에 요 미색깔 추출을 해주겠습니다. 흰색 하셔도 돼요. 해주고 한 11포인트 정도 일단은 배치를 해볼게요. 가이드라인 끄고 일단은 글자를 항상 다 써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름을 여기 냅둘까 여기 냅둘까 여기 냅둘까 고민하기 전에 명함에 들어갈 내용을 일단은 다 써두세요. 왜냐하면 글자 한 줄이 더 추가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공백의 느낌이 달라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씁니다. 쓰고 요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8포인트로 바꿔주고 본문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적당히 레귤러로 해줄게요. 그 전화번호도 써줍니다. 플러스 82 뭐 10 1234 5678 뭐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있으면 이메일 주소도 쓰셔도 되겠죠. 하셔가지고 여기에 뭐 또 이메일 주소 써볼게요. 쓰고 그 다음에 뭐 벚꽃대로 일길 뭐 주소도 있다면 주소도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다 쓰고 나서 얘를 또 이게 딱 붙어 있으면 또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뭐 만약에 직책도 있으면 직책도 써볼까요 제가? 대장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쓰고 여기 이렇게 냅둘게요. 자 그리고 정렬할 때는 요거 두 개 잡아가지고 자 왼쪽 정렬 시켜서 일단 빠르게 그냥 다 잡아가지고 다 일단 왼쪽 정렬 한번 시켜볼게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게 이 행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본문이 여러 개 겹쳐져 있을 때 행간이 지금 이 느낌이랑 복사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뭐 한 요정도 느낌으로 떨어뜨려 놨을 때 이 보여지는 이 가독성이 엄청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 행간 자간을 엄청 꼼꼼하게 신경을 써 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요렇게 뭐 내용을 써주고 그 다음에 적당히 뭐 이렇게 이름 써주고 직책도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봐봐요. 지금도 정석은 어쨌든 간에 요 라인이 지금 딱 맞단 말이에요. 요 대장이랑 서자랑 딱 맞는데 하필이면 COC잖아요. COC 여기가 왜 이렇게 커? 여기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렬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론을 무시하고 그냥 이건 너무 많이 넣었고 조금은 안으로 넣는 게 되려 정렬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멀리서 봤을 때. 그래서 요런 별거 아닌 요런 디테일이 되게 뭐랄까요? 어떤 퀄리티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든다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신경 써보세요. 얘도 자강 같은 것도 한번 신경 써보시고 이런 명함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레이아웃은 진짜 그 검색해 보시면 예쁜 거 너무 많아요. 진짜. 보시고 나한테 좀 어울릴 법한 레이아웃을 참고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글자가 뭐 한 6줄, 7줄 들어가는 명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본문이. 그쵸? 그렇게 6줄, 7줄 명함 들어가는 것들은 이게 봐봐요. 지금 6줄 넣어볼게요.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6줄 들어가면 지금 이 레이아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 복잡해져요. 만약에 이걸로 해서 살리려고 하면 이 이름 부분을 일로 빼버리고 차라리 얘를 또 여기로 넣고 이걸 또 머리를 바꿔야 돼요. 이게 레이아웃을. 그래서 글자가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세 줄이냐 따라서 항상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게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만들 명함에 들어갈 내용을 먼저 생각해보고 참고할 레이아웃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레퍼런스들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요 느낌 가지고 오면 되게 예쁘게 만들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참고가 많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입력해주고 이제 간단하게 요거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색깔은 요거 추출하고 안쪽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잡아가지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주고 요것만 딱 남겨줄게요. 그리고 얘는 크기를 적당히 키워가지고 아트보드 밖으로 나가게끔 해줄게요. 나가게끔 해주고 책에 439페이지의 스텝 10번째거든요. 요거 사실 요거 안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밖으로 나가는 거 안 잘라도 상관없는데 책에서는 클리핑 마스크를 시켰거든요. 근데 시키면 깔끔해서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네모, 도형, 반드시 요 작업선 라인까지 만들어주고 요거 다 같이 잡아가지고 컨트롤 C 클리핑 마스크 시켜줄게요. 시켜주면 실제로 잘리면 여기까지 잘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착각할 수 있는 게 2mm, 그러니까 여기서는 1mm가 더 더해졌다, 그쵸? 요 1mm만큼 더 넓어진 공간이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인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요 파란색 라인이 블리드가 잘리는 라인이거든, 재단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이거 알이 조금 너무 밖으로 나간 것 같은데 해서 의식해서 크기 조절하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조금 더 넣어줄게요. 저는 해서 이런 식으로 느낌을 조금씩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또 실보기 액츄얼 사이즈 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비율이 맞다 싶으면 좀 이렇게 좀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는 거죠. 키워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서 파란색이 항상 잘리는 거예요. 잘렸을 때 여기 공백이랑 여기 공백이랑 요거를 조금 맞춰주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다 하고 나면 요 부분만 다시 잡아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옮겨가지고 위치를 조금 잡아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요 간격이랑 얼추 비슷하게 좀 잡아준 거예요. 해서 해주면 이런 식으로 명암 디자인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다 끝났죠. 역시나 수정 가능한 원본 AI 상태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나 해두시고 이제 인쇄용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계속해서 책 440페이지에 보면 명암 제작 의뢰를 위한 인쇄용 파일 만들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쉽습니다.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인쇄가 안 되죠. 잘리면 그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다른데 어쨌건 인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려버리니까 그쵸. 자, 아무튼 자 요렇게까지 이제 작업이 다 끝났으면 맞아요. 뭐 인쇄가 되는 거긴 또 해요. 요렇게 다 끝났으면 이제 다 끝났으면 인쇄용 파일로 만들게요. 요거 그대로 지금 뭐지 인쇄소에 막 전달해서 명함 만들어주세요 하면 아이고 장난치세요 하고 빨리 이렇게 인쇄용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인쇄용 파일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여기 밑에도 제가 막 설명을 막 해뒀거든요. 설명을 막 해뒀는데 자 일단은 컨트롤 알트 숫자 2 눌러서 사인이요.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사인을 해드릴게요. 사인을 왜 못 받아요? 컨트롤 알트 숫자 2 눌러서 모든 잠금은 다 해제할게요. 중요한 거는 가이드가 들어간 레이어는 잠겨 있어야 돼요. 얘는 안 건드릴 거예요. 자, 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A 해서 모든 오브젝트를 다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에서 글자를 다 깨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익스펜드 통해서 스트로크를 썩건 말건 간에 무조건 시킵니다. 무조건 익스펜드 시켜서 면으로 한번 다 만들게요. 확장시켜 줄게요. 요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건 끝났어요. 자, 이제 요 디자인 파일에서는 디자인 레이어에서는 뭐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얘를 잠궈버려요. 얘를 잠그고 가이드 레이어에 있는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선택해보면 이 디자인은 선택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요것만 딱 선택돼요. 자,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을 다 선택합니다. 다 선택해서 뭘 하냐면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책의 내용 설명 똑같이 있어요. 자, 여기 스트로크에 들어가서 색 없음 처리합니다. 색 없음 처리를 하면 컨트롤 Y를 눌러보면 이렇게 패스는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인쇄소에서 요 패스 두 개를 보고 아 이게 재단선이고 요게 작업선이구나 하고 딱 알고 이렇게 딱 요게 출력이 딱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우면 안 돼요. 이거 지워버리면 없어요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지우면 절대로 안 돼요. 지우면 안 되고 그리고 색 없음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색 없음 처리 안 하고 인쇄소에 전달해버리면 이 파란색 라인마저도 파란색으로 출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색 없음 처리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색 없음 처리했으면 자 다시 디자인 영역 레이어도 이제 잠금을 다 해제할게요. 잠금을 다 해제하고 지우면 인쇄소에 바로 연락 와요. 맞아요. 잠금을 다 해제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자 앞면 뒷면을 다 같이 잡을 거예요. 가이드라인 포함해서 다 같이 잡아서 그냥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을 한 개씩 해줄게요. 얘도 잡아서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어딜 선택하든 간에 앞면 따로 뒷면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룹을 시키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봐봐요. 제가 만약에 그룹을 해제해 볼게요. 혹시나 이거를 인쇄소에서 여기서 바로 AI 파일 받아서 컨트롤 P 눌러서 프린트 누르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쓰는 파일에 가져가서 EPS 파일로 변환해서 출력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인쇄소에서는. 그래서 요 파일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가져가는데 인쇄소에 가져갔더니 실수로 가져갔는데 이 본문만 빼버리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진짜 혹시나. 그래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앞면 뒷면을 통째로 가이드라인까지 잡아서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잡아든 다 같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요렇게 다 하면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컨트롤 시프트 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만들고
잠깐만 수명도 늘려드리죠. 자 이제 경로 저장해가지고 자 이제 요 뭐 파일명도 정하셔가지고 이제 AI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일러스트레이터는 하위 버전이 상위 버전의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 챕터 1인가 2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그 일러스트레이터 CS6 이후 그러니까 CC 버전부터는 월간 또는 연간 구독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도 이 현장에서는 CS6 버전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더 밑에 것도 많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이렇게 이 인쇄소에 그 인쇄를 맡길 인쇄소에 전화해서 혹시 CS 버전 몇으로 저장해드리면 되나요? 물어보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제일 베스트고 그게 안 되면 통상 CS4 맞아요. CS4 정도면 웬만하면 다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CS6도 다 열어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CS6로 저장해서 내보내기 해서 요거 이제 파일을 요 파일 그대로 요 뭘 만든 거지? 아직 저장 중이었거나 이제 요 파일 그대로 인쇄소에 전달해주면 끝이에요. 이제 요거 그대로 전달해주면 이제 용지 설정하고 뭐 여차저차 하면 명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제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명함 또 온라인에 인쇄 주문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명함을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앞서 만들었던 로고를 이용해서 이렇게 명함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디자인에서 팁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제가 다 꺼버려 가지고 지금 다 깨트려 가지고 지금 엉망인데 요게 또 봐봐요. 요게 이 색깔이 흰색으로 가면 또 이게 여러분들 모니터는 좀 이게 티가 잘 안 날 건데 지금 요게 흰색일 때랑 약간 아이보리 색깔 그러니까 바탕 요 앞면의 색깔을 넣었을 때 저는 지금 이거를 투톤으로 그냥 했거든요. 투톤 앞면에 들어가 있는 컬러를 뒷면에도 그냥 넣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느낌을 좀 넣고 안 넣고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흰색을 해도 티가 안 나긴 해요. 사실 티가 안 나긴 한데 요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 대장 글자를 살짝 안으로 넣는 것처럼 요런 별거 아닌 것들이 역시나 뭔가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명함 디자인 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무리하고 곧바로 또 X 배너도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디자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